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거듭된 무력 도발과 관련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내 순방에 나선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중국에 이어 서울을 방문해 한국 측과 북한 문제를 비롯해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대북 제재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이 동북아시아와 그 너머에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계속해서 북한의 책임을 물리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제재 대상을 찾고 있으며 추가 제재 단행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always looking for individuals who would be appropriate to sanction under our various authorities, including those authorities that are targeted at the DPRK's ballistic missile program,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ts WMD program, more broadly.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영내 순방 중인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로라 로젠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중국 타이완 담당 선임국장 등이 11일과 12일 중국 랑팡에서 중국 관리들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또 이번 미중 고위급 회담이 솔직하고 실질적이었다며 미국은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경쟁이 충돌로 변하지 않도록 소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Secretary Kritenbrink and Senior Director Rosenberger made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continue to compete vigorously, stand up for U.S. interests and values, defend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coordinate closely with allies and partners.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의 중국 방문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미국 고위급 차원의 중국 방문입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이번 미중 회담에서 관련 내용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이어 12일 서울을 찾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일행은 13일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 중국 방문 결과를 공유하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한국산 자동차 보조금 배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측이 대통령을 포함해 다양한 급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해 왔다면서도 이 문제가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big, complex piece of legislation. Not everything gets resolved in a day, a week, or a month, but we believe that we will ultimately have a long-term approach that vindicates the economic interests and needs of American workers and businesses and of our ally in the Republic of Korea.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비롯한 영내 현안과 관련해 최근 동맹 파트너들과 활발한 조율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3일에는 미한일 3국 북핵 수석 대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조율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의 상원 통과를 환영하며 하원도 조속히 법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12일 VOA에 북한의 독재주의를 독에 비유하며 미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끔찍한 고통을 주는 독재주의의 독에 항상 맞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잔혹한 김씨 정권 아래 강제로 살게 된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해 하원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즉각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도 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지속적인 인권 유린은 세계 인권 선언에 명시된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라며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상원 통과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 8일 상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하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인사 8명과 중국 유조선 등 기관 4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EU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규탄하며
앞으로 이런 대북 독자 조치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 이사회가 12일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4곳에 대해 자금 동결과 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에 나온 EU의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개인 제재 대상은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의 김수일과 북한의 첨단 무기 개발 기관인 제2자연과학원 소속 변광철, 정영남, 오영호, 북한의 무기 수출 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김광현, 길종훈, 또 조선연봉무역회사의 박광훈, 김호규 등 8명입니다. 이들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EU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중 김수일은 2016년부터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주재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원자재 수출입 등을 통해 외화벌이를 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관련 활동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영호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2자연과학원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관으로는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로켓공업부와 그 산하에 있는 로운산 무역회사를 비롯해 불법 선박간 환적으로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뉴콩크호와 유니카호 등 유조선 두 척이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올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적어도 63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점을 고려해 제재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급증하고 국제적 비확산 체제가 지속해서 훼손되는 데 대해 규탄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할 것과 관련 당사국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앞으로도 이 같은 독자 제재 조치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EU의 대북 독자 제재를 받은 개인은 73명, 기관은 17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날 새롭게 추가된 대상은 이미 대부분 미국과 한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나 기관들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통일부가 14일 서울에서 북한 인권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란 주제로 북한 인권 국제대화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중훈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인권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통일부는 2017년부터 해마다 북한 인권 관련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행사는 UN 인권 서울사무소가 후원하고 이신화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가 함께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제임스 희난 서울 유엔 인권 사무소장을 비롯해 미국에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와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 겸 한국 석좌, 앤드류 역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가 최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사전 통보 없는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은 12일 BOA에 이사회는 이번 회기에서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국제 무역 선박의 안전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지난 2017년 이사회 결정을 상기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한 국제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북한의 국제 해상 인명안전 협약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불법적이고 예고되지 않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MO 이사회는 내년 봄 열릴 예정인 제107차 해양안전위원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고려하고 취해진 모든 조치를 다음 정기 이사회에 알리며 회원국들은 관련 제안을 107차 해양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민간단체인 커넥트 북한이 영국에서 공부하는 탈북민에게 자유활성화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현재 장학금 수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글렌디닝 대표는 12일 BOA에 이같이 설명하며 선발된 2명의 탈북 학생들은 내년 9월부터 1년간
영국 에든버러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동시에 커넥트 북한이 주최하는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전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이들은 학비 전액과 연간 17,000달러의 생활비, 왕복 항공권을 지원받습니다. 글렌디닝 대표는 이번 장학 프로그램이 세계 전역의 탈북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특히 젊은 탈북민들의 사회적 지도력과 학식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학교 학사 과정으로도 대상을 확대하고 유럽 내 다른 대학들에도 장학 사업 진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